일단 이번 재판부는 의문을 표한 거고 여러 재판부에서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공소의 수사권을 인정하는 그런 취지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검찰 입장에서도 이거 대법까지 한번 상급심까지 한번 판단을 가보는 게 한번 해볼 만하지 않았느냐 이런 시각도 있는데. 사실 실무적으로 보자면 검찰의 즉시 항고는 예정된 수순이었습니다. 뭐 실제로 이제 검찰의 주장과 이제 법원의 주장 판단이 배치되는 경우에 검찰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후퇴하거나 그 부분을 수용하는 경우는 사실 매우 드문 것이 실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요. 특히 이 사안의 경우에는 뭐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판단에 있어서도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예. 지금 동일한 이슈가 있을 수 있는 수많은 구속된 피의자들, 피고인들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만약에 검찰이 본인들이 판단했던 것이 맞다면 그리고 실제로 그간에 날로 계산해왔던 기본적인 어떤 프랙티스가 있었고 그 부분이 문제 없다라고 판단을 했다면 그걸 즉시항고를 해서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필요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검찰이 석방 결정을 이미 했기 때문에 이제 예. 다시 주사위는 이제 법원으로 넘어간 셈입니다. 따라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내란죄를 이제 재판하게 된 재판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또 말씀드린 것처럼 유사 사안에서도 이제 동일한 문제 제기가 있을 것이고 그에 따른 법원의 판단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윤 대통령 측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제 불법 수사권, 불법 기소 이렇게 되면 이제 재판 자체가 무효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입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그렇죠. 사실은 이제 형사재판은 말씀드린 것처럼 매우 엄격한 절차를 요하고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뭐 실체적으로도 어떤 판단을 내리는 게 매우 중요하지만 그 수사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다라고 판단이 되면 어떤 위법 수집 증거 법칙 등의 어떤 원칙에 따라서 많은 증거들이 다 그 형사재판에 쓰이지 못하게 됩니다. 즉 절차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 형사재판이고요. 특히 예. 다른 뭐 행정 절차나 민사 절차보다 형사재판이 더 엄격한 어떤 절차적 정당성이 요구되는 것이거든요. 다만 이번 사안의 경우에는 사실은 선례가 없는 어떤 사안이기도 했고 여러 수사기관이 각각의 어떤 수사권을 주장하면서 수사에 참여했던 사안이기도 하고요. 특히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공수처에게 검찰이 수사권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검찰이 공수처에 사건을 넘긴 사안이기도 하거든요. 예.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구속 취소에 대해서 다투지 않음으로 인해서 검찰이 다투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제 그 부분에 이제 이 형사재판에서의 쟁점으로 이제 부각이 됐고요. 예. 그간에는 약간 어떤 절차적인 이슈에 불과했다면 지금은 어떤 재판의 어떤 방향성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쟁점으로 지금 부각된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이 주장을 가장 전면에 내세우는 어떤 재판 전략을 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